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제가 지금 5월이죠. 이제 5월 첫째 주고요. 이번 주는 이제 오늘까지 거래 일수가 지금 짧으니까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이제 관망하는 듯 싶고, 제가 4월 중순부터 이제 4월 둘째 주가 제가 이제 맥점 주간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서 4월 둘째 주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재미없고 무겁고 답답한 얘기를 좀 자주 하겠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장은 올 하반기까지, 뭐 내년까지 봤을 때는, 예,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개인이다 보니까, 자금의 한계가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조정 구간에서 또 무리하게 들어가면은 뭐 이번에도 뭐 SG발 뭐 사태에서도 많이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 한 방에 가죠. 한 방에 갑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조정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 타이밍, 그다음에 비중, 일부라도 이렇게 조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도 예, 좀 재미가 없고 예,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향이 또 중요합니다, 원래. 시향을 또 알아야 이후에 또 이제 하반기까지 주식이 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여러 번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돈 벌 수 있는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2, 3개월입니다. 예, 그래서 한두 달 뭐 2, 3개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을 투자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뭐 찌글찌글 하다가도 그냥 한 방에 뭐 최근에 뭐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런 종목군들도 그냥 특히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한 500%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고 좀 차분하게 길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계속 빠질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제 하반기까지 내년까지 보게 되면 오르는 과정에서 중간 조정. 근데 그 조정, 아름다운 조정 구간에서 무리하게 배팅을 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뭐냐면, 제가 뭐 제약과외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에도 이제 여러 차례 3월 달부터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좀 제법 올라왔었고,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또 일부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점까지 밀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보건대, 뭐 지난달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업만 문제가 없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극히 제한적이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전자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움직인다 그러면 뭐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움직이겠죠. 물론 이제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반도체, 뭐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멋쟁이 종목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 그 시청자님들 좀 고생을 시켰던 그 못난이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못난이고 다른 경기 민감도 못난이고 제약바이오도 못난이고 못난이 종목을 좀 매수해보자.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5월 또 이제 뭐 첫 주쯤이니까 이번 달에는 어떤 또 그 이벤트가 있는지 뭐 일단 알고는 가야 되겠죠.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제 그 FOMC 회의가 있었었고요. 예상대로 0.25 인상을 했는데 오전까지는 어제 좋았는데 미국 시장이 오후장에 대밀었죠. 파월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난 3월 FOMC 회의 때처럼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게 왜 그랬냐면 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죠? 0.25 인상했어요.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가 3.85입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호주 중앙은행이 지난달에도 동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구나. 왜냐하면 호주 중앙은행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금리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번 달 25일 날 우리나라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3.5인데 호주는 3.85고 0.25를 또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호주 중앙은행 인상했어?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보다 높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7%예요. 그럼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감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는 일단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오늘 이제 애플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2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주말에 이제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관건이죠. 어제 그 ADP 민간 고용보고서는 좋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고용은 좀 견조한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또 경기도나 우려감을 계속 또 제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은 다음 주 그 11일 날이죠. 11일 날. 예.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인데, 이때 그 MSCI 지수 분기 리뷰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출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뭐 편입되는 종목이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 결과에 따라서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이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31일 날 이제 리밸런싱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다음 5월 달은 그러니까 옵션 만기에서 예, 그러니까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발표는 그 16일까지가 이제 맥점이에요, 맥점.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예, 너무 서둘지 마시고 좀 시장을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국내적인 이슈는 크게 없었습니다. 예, 예상대로 제가 지난주에 SG발 사태가 이제 피크다,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급이 조금 안정이 됐고 변동성이 약간 줄어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죠, 미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것도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6월 1일까지죠. 그래서 뭐 지금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뭐 디폴트 얘기하고 뭐 미국 의회 셧다운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마 5월 중순까지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통과했습니다만 상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이 이슈 가지고 좀 시장을 괴롭힐 필요성이 있다. 말 한마디에서 이제 협상이 늘어진다, 길어진다, 협상을 못했다 그러면 또 미국 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수급이 좀 취약한 가운데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협상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또 이제 5호장이 밀었던 이유가 상업은행 부동산 이슈가 또 불거졌습니다. 예. 거기다 또 지역은행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밀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의 지역은행 리스크는 이제 끝났다 보거든요. 제가 3월 달 중순부터 이제 그 얘기 나오면서 지난달에 이제 한두 달 정도 여지는 남아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여러분들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시면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이 이제 자산 규모가 한 2,500억 달러 이상 됐습니다. 걔가 먼저 파산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거나 한번 흔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베어스턴스가 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예, 그거 다시 한번 또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저점이 언제 나왔냐면은 그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결국은 파산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싱턴 뮤추얼, 그다음에 뭐 베어스턴스, 이들 기업보다도 자산 규모가 월등히 컸지 않습니까? 뭐 100년이 넘었던 그런 기업이었었고,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 부동산 1위 기업이죠. 파산하고 나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도 저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처음에 SVB죠. 예? 실리콘밸리 뱅크가 얘가 자산 규모가 2,300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퍼스트 리퍼블릭, 이번에 그 JP 모간에서 인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거든요. 예. 근데 지역 은행 중에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자산 규모가 가장 커요. 근데 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을 JP 모간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최근에 지역 은행들 얘기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퍼스트 리퍼블릭보다는 자산 규모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몸집이 가장 컸던 지역 은행 중에서 예, 그 두 기업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정도 가게 되면 미국의 지역 은행 리스크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미국 같은 경우 대출 규모가 지금 지역은행 같은 경우가 이게 지난달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2조 달러 정도 대출이 나갔어요. 근데 뭐 JP 모간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타 골드만삭스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은행 대비해 가지고 상업용 대출 규모가 반밖에 안 됩니다. 8,470억 달러예요. 그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를 다 했잖아요. 대형은행은.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가 지금 불거지냐면 대출 규모가 지금 2배가 높은데 지역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근데 요즘에 그 3월 말 기준 했을 때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뭐 재택근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빅테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 근무 그 확산세가 더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재택근무 했던 자들이 이제 기업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그 뭐 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사무실 출근하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예, 생산성이 높아졌다. 뭐 그런 뭐 보고서 나오고 예. 그러니까 복귀를 안 하니까 사무실이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라. 공실률이. 예. 코로나 때 부동산 막 올라가니까는 또 부동산 업체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런 원인 때문에. 복귀율이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가 높잖아요. 지금이. 높으니까 공실률은 생기고 부동산 업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역은행이 또 대출금리가 높고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건데 결국은 이건 문제는 생깁니다. 문제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 내년 가서 생깁니다. 내년 가서. 예. 그래서 올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경기도나 우려감은 이제 3월달 채용 공고가 2년 이내 최고치예요. 최저치. 예, 최저치입니다. 1,000만 명 미만으로 지금 낮아졌거든요. 이게 경기가 또 둔화되는 거 아니야? 채용 공고가 최저치니까. 예.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이것은 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이제 물가가 또 낮아질 수 있는 예. 그런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안도감도 있다라고 제가 말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크게 영향. 근데 경기 둔화는 없어요, 올해.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수급 이동 시그널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제 어제까지는 그 엔터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도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제약바이오가 뭐 단기 쌍바닥 조정 주고 한 보름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멋쟁이 주식이었던 2차 전지는 예. 종목별로 지금 상당히 차익 매물도 발빠르게 나오고 재료 나올 때 이제 올라가면서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죠? 지난달하고 달리.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이 조금 이동하는 그런 시그널이 감지돼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경기 둔화는 올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흔들렸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작년 9월달, 10월달 지수 막 급락 나왔을 때 2100까지 빠졌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그 당시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배워서 한다에서 뭐 공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는 1929년도부터 21년도까지예요. 재작년까지. 예, 1929년도부터 그러니까 거의 70년 통계치인데 미국 대통령 임기별, 예? 임기별. 일단 그 경기 침체 수치 통계표인데 70년 동안 임기 3년 차에 경기 침체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1년 차에 9번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2년 차에 한 번, 4년 차. 내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가 3년 차지 않습니까? 내년이 4년 차거든요. 예. 4년 차에는 5번이 나왔었어요. 70년 동안. 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작년에도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3년 차에는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선거 때문에 그러죠. 예,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재선 도전한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무조건 미국도 경기를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예. 그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산도 막 쏟아붓고, 예? 막 그래야 되겠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20%도 안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나빠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주식이 빠지니까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좌우지간 초선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주가 상승률 통계치입니다. 예? 예, 임기 기간 중에 재선도 마찬가지고 초선 대통령 3년 차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제가 작년 9월달, 10월달 미국 시장 급락 나오면서 우리 시장 밀 때도 예,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무조건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도 초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초선이잖아요. 3년 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4년 차에도 그다 두 번째 많이 올랐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달부터 가을 전후까지 좀 찌글찌글 할 겁니다. 시장이. 예, 조정이 좀 나올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또 거기에 기회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조금 이제 중기로 가져가는 것들은 좀 여유롭게 좀 대응하실 거라 제가 믿고 보여드리는 거고, 좌우지간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없었어요. 70년 동안. 미국 경기 지표도 일단은 괜찮게 지금 나오죠. S&P 500 기업 같은 경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니까 거의 한 70% 이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예, 그거고. 다음. 자,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뭐 종목이든 지수든 간에. 요것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5월달하고 6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4월달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요일하고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안 좋았어요. 기술적으로 다우하고 나스닥이 21선을 완벽하게 이탈시켰다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게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났다 생각합니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4월 달도 미국이 상승 마감했어. 그 5월 달, 6월 달 어땠을까? 예,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는 3, 4월 달까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좀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그래서 조정의 폭은 크지는 않았는데 뭐 3, 4월 대비해 가지고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많이 저하가 되더라. 근데 또 여기서 조정 나올 때, 예, 그 다음 또 분기를 두고 보면 또 저가 매수다. 근데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구간을 조금 지혜롭게 일부 물량은 좀 회피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 그림은 이제 우리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예,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의 통계치인데 5월달, 6월달 지수 변동률을 보니까 가장 많이 뺀 게 작년이었죠, 작년. 예? 예, 작년 같은 경우 5월달은 그렇게 안 뺐어요. 예, 거래소, 이게 이제 거래소입니다, 왼쪽에. 거래소 0.3%. 그 다음에 6월달에 많이 뺐죠. 작년 6월달에 급락이 나왔었으니까 13% 급락이 나왔었고, 예, 6월달도 제가 아마 그 배워산다 했었던 것 같은데, 코스닥이 이제 작년에 한 16.6%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9년도, 요때가 조금 안 좋았죠. 이때는 이제 5월달에 예, 좀 많이 뺐어요. 거래소 기준 했을 때.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예, 2019년, 요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 그리고 그 2021년도에도 이때 코로나 때인데도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도 5월 달은 비교적 안 좋았습니다. 그죠? 코스닥이 0.2% 조정이 나왔었고, 거래소는 한 1.8% 올랐는데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왔었다. 나머지 이제 그 전 연도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예, 크게 조정은 나오지는 않았으나 전체 평균을 보니까 5월 달은 거래소가 10년 동안 0.4% 정도 올랐고 6월 달은 한 1% 하락이 나왔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 한 1% 올랐고 거래소가 동일하게, 예, 6월 달은 한 2.4% 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하고 그러니까 이번 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통계대로 본다 그러면 그냥 안 빠지면 땡큐. 예? 예. 근데 위쪽으로 팍팍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적어도 아닐 듯 싶다. 왜 그래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미국 쪽에서 또 이슈가 여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부채한도 협상 가지고 또 이번 달까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메이저들은. 예. 결국 이제 합의하면서 할 거면서도 예, 서로 이제 막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주고받고 하겠죠.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막 흔들릴 거란 얘기죠. 거기다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은 전체 지수를 끌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애플 실적까지 발표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끌고 올라왔는데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당분간은 지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이 그림 잠깐 보시죠. 그 나스닥이 미국 그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나스닥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오르니까 이제 S&P죠. 뭐 다우도 올랐었고요.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1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스피하고 미국의 뭐 3대 지수는 다우, 나스닥, S&P 50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셀 지수가 사실 움직여야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러셀 2000 지수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버냉키 전 지금 파월이죠. 파월 전에 앨런이었죠. 앨런 전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버냉키 전에는 그린스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린스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알려면 예, 다우 나스닥 말고 대형주 말고요. 러셀 2000 지수를 아니 월셔 5000 지수를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경기를 반영하는 지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입니다.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막 지난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시총이 지금 뭐 2,6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뭐 코스닥이 400조, 예, 코스피가 2,000조 조금 못 되죠. 2,400조밖에 안 되는데, 예, 애플하고 마이크로 얘네들은 이 한 종목이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 두 종목만 안 빠지면 나스닥 지수는 안 빠져요. S&P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또 얘네들은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기타 등등이 한 5, 6종목이 이 3대 지수에다 또 편입되어 있거든요. 나스닥, S&P, 다우에. 이게 눈속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러셀 지수 2000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대형주가 지금 없으니까 예, 아주 완전히 극심하죠.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죠. 우리처럼. 우린 또 2차 전지가 막 급등 나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찌글찌글했는데 이건 또 이제 은행주 때문에 그래요. 미국 은행주. 그러니까 3월달 은행 문제가 터지면서 이때까지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동일하게. 예. 3월달까지는 같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러셀 2000은 계속 뚝 떨어지고 나서 바닥을 기고 있고 예, S&P 500, 나스닥은 대형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전체 지수를 끌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이제 은행 문제가 불거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막말로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뚝 떨어집니다만은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안전한 종목 쪽으로 예, 2달 동안은 자금의 이동이 있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실적도 좋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지금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잠깐 보시죠. 자, 이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1위가 애플입니다.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이제 사우디 아람코죠. 4위가 구글, 5위가 아마존, 예, 6위가 이제 뭐 버크셔 해서웨이, 요거 이제 빼고, 그다음 7위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7위가. 그다음 메타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막 최근에 급등 나왔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2월 초까지, 2월 중순까지 주가 오르다가 최근에 좀 찌글찌글합니다만은 좌우지가 끌고 올랐었고, 그죠? 10위까지 루이비통. 근데 여기 보세요. 빅테크 관련 대비 1위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테슬라 빼고는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예, 상당히 강했었죠. 얘네들이 다 끌고 올라간 거예요. 아까 나스닥하고 기타 이제
뭐 S&P 지수 차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거죠. 예, 엔비디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예, 메타도 그냥 엄청 올랐죠. 올해 작년 저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나서 이 무거운 주식이 그 다음날 그냥 갭으로 10% 이상 오르더니 지난주 말까지 한 15% 올랐어요. 예,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금 얘네들 올랐으니까 아까 제가 실적 발표 끝났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 기업들이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끌고 올라갈 것이니까 그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또 이제 뭐 갭 나오고 뭐 해가지고 이제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또 새로운 모멘텀이 아직은 이제 없고, 그죠? 더군다나 미국의 지역 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면 저는 완전히 끝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얘네들이 지금 제가 여기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차트가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통합지수라는 게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엔비디아 해가지고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아마 5월달, 이번 달 지나게 되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업종,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러시엘 2000지수 있죠. 예. 얘가 막 찌글찌글했는데 이번 달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 섹터에서 이제 종목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러시엘 2000지수가 움직이면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네, 그런 관점이에요. 잠깐 이 차트를 보시면, 자, 미국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은행 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은행업종 지수도 마찬가지. 이게 나스닥 은행업종 지수인데 저점을 깨버렸죠. 이번에 지역은행이 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일봉입니다. 이거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무슨 공부했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께 그 로그 차트 공부했잖아요. 로그 차트.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이토마토 이 방송을 만약에 예, SG 사태 관련 그 투자자분들께서 보셨으면 삼천리, 선강, 로고로 장기 뭐 20년, 30년 저항선이었구나. 그리고 김봉만이가 4월 중순부터 계속 신용 쓰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 기업도 다 신용이 막 풀로 차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좀 회피를 했을 텐데. 이제 리스크를.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로고 차트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로고로 한번 보죠. 일반 나스닥 은행업종 지수. 저점이 언제였어요? 2008년도가 저점이었잖아요. 여기서 황소의 뿔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쭉 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보시면 예, 정확하게 여기서 저점 주고 터닝, 여기서 터닝, 그죠? 예, 코로나 때 2020년도 때 금방 여기서 터닝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장기 추세죠. 예? 예. 뭐 15년 추세죠. 근데 이 아래 꼬리가 있잖아, 아래 꼬리. 이 아래 꼬리도 뭐다? 갭이다, 갭. 이 갭입니다. 여기가 이제 매물 공백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엄청 막 흔들었죠, 코로나 때도. 그러면서 손바뀜 나오면 다시 한번 터닝 나온 거죠. 지금 이 아래 꼬리 구간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요 또? 기술적 분석은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먼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SVB하고, 예?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미국의 지역 은행주 중에서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었다. 그 두 기업이 이미 이제 정리가 끝났잖아요.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은행들은 자산 규모가 미미하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상업 부동산 대출 규모가 대형 은행은 크지가 않아요. 예, 전체 부동산 대출 대비해가 2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예, SVB하고 퍼스트 리퍼블릭은 파산을 매각이 됐기 때문에. 예. 이번 달까지는 조정이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저점이 가서 높다는 얘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이제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의 변화는 없더군요. 예. 수급의 변화가 없어요. 지난 4월 30날 기준인데,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아직 집중적으로 매수합니다. 예. 거의 9조 원 가까이 매수했어요. 9조 원. 코스닥은 매도, 기관 쪽은 정중동. 아직까지 지금 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예, 방관하고 있죠, 시장을. 그나마 외인들이 거래소를 이제 많이 매수해 주니까 탄탄한 버팀목이 좀 되는 겁니다. 근데 외인들이 매수한 이 금액 중에
거의 80% 이상이 뭐다?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진리죠. 예?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자금 규모가 크니까.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도 안 좋은데 쌍끌이 매수를 한다. 올해 들어서만 2% 이상 비중을 늘렸습니다. 거의 지금 50% 육박하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얘네들이 이거 매수해놓고 나중에 또 뭐 다음 이번 달에 팔면 받쳐줄 세력이 있습니까? 기관들 반관하는데. 예. 그래서 거래소 쪽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제가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애플을 비롯해가지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갔듯이 이러한 모형을 우리 시장도 답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업종 대표주.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삭축기를 하시는 게 한 번에 사실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는 이제 무겁게 움직이니까 뭐 하루에 그냥 노는이 이나 잡는다고 다른 거 매매하시면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10주, 20주, 돈 많으신 분들은 100주, 200주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한 6월 달, 다음 달까지 찌글찌글 할 때도 음봉에서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세요. 6조 8천억, 거의 7조 가까이 코스닥을 매수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래소는 6조 3천억을 매도했어요. 거래소 매도한 것보다도 코스닥 매수가 더 높죠. 근데 이 중에 또 거의 한 80%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이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절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관하고 외인들을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가 막 동학개미 운동 때도 멀리도 않아요. 작년에도 경험했잖아요. 그죠?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 해가지고 한 1년, 2년 뭉쳐가지고 막 지수 끌어올리고 잠깐 뭐 재미를 봤습니다만 결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코스닥 개인 기관하고 외인들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것도 기간도 뭐 길게 뭐 1년도 안 됐, 1년이나 뭐 2년도 아니고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매수했는데 여기서 바로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기관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좀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좀 더 조절을 하시라는 얘기죠. 코스닥 쪽은. 예. 삼성전자는 제가 이것도 그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올해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15% 올랐습니다. 예? 예, 15%. 올해 그 15%인데 2021년도 이래 그러니까 거의 22년 만에 최저 영업이익을 기록합니다. 최저. 그죠? 2021년도에 16조 원 영업이익 기록하고 나서 올해는 12조 원이에요. 예, 완전히 후퇴했죠. 뭐 10년 전 영업이익 따지면 10년 전보다 지금 못하는 겁니다. 예. 근데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증시 경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불황에 매수해서 호황에 팔라. 지금 불황이니까 삼성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었고, 삼전 같은 경우가 이 기간 동안 연중에 40%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5번 있었어요. 12년 동안. 예.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입니다만은 그때는 왜 올라갔냐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는 삼성전자가 지금 12조 원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지금 예상이 37조 원이거든요. 예. 근데 올해 지금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실적이 올 연말까지 영업 적자가 10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오히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쪽은 반도체 쪽은 실적 호전보다도 사실은 이 대표 두 종목은 바닥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예요. 예.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앞서 나가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호흡을 좀 길게 가지시고, 예. 뭐 매일 사실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시간 날 때마다 좀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차트는 제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시황적으로 보면 코스닥. 거래소는 지금 이제 눌림목 주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지금 5월달 조금 눌림 준다 그러면은 뭐 다음 달 이후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기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코스닥 바닥 조건 5가지 말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는 크게 안 밀리는데 하락 종목 수는 2배 높죠. 아까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상승이 500개 좀 넘고요. 그죠? 예. 조금 올라왔나요?
예, 하락 종목수가 조금 주네요. 지수가 조금 올라오면서. 예, 오전까지는 하락 종목수가 한 2배 가까이 됐는데. 지수를 안 빼는데 하락 종목수가 많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좀 타이밍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드렸듯이 2차 전지 하방 경제 확보가 중요하다. 테슬라는 이제 어제까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좀 두고 봐야 돼요. 다음 주에 뭔가 이제 뭐 MSCI 분기 그 리뷰 결과 발표하고 나서 거기서 또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 매매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신용 물량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근데 기관하고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2, 3천억씩 한 며칠 정도 들어와 줘야 된다. 1, 2천억, 뭐 2, 3천억. 그죠? 이 조건이 아직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제가 보건대는. 자, 보시죠. 자, 신용이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래소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난 5월 2일까지 기준인데 10조 원 미만으로 일단 들어왔어요. 예, 한 5천억 정도까지 일단 감소했는데 그래서 제가 최소한 1조 원 이상은 감소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 드렸어요. 물론 이제 뭐 오늘까지 신용 통계치를 뭐 주말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신용이 10조 원 미만으로는 들어왔으나 적어도 한 1조 원 정도 금액적으로 한 9조 원 초반까지 좀 빠져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지금 그 금액까지 안 들어왔다. 뭐 코스피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코스피는 뭐 외인들이 뭐 계속 이제 매수를 해주니까. 그다음에 뭐 조선 건설 뭐 대표 종목군들도 뭐 제약과에도 마찬가지고 주가 하락은 제한적인 국면에 그런 구간에 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 매매죠. 반대 매매. 자, 반대 매매.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통합이니까 양시장 다. 이번에 그 SD 사채 관련 종목군들이 반대 매매 쏟아졌잖아요. 예. 그 전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지수가 많이 밀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가 이제 역사적인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4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증권사. 반대 매매가 400억이다. 증권사 신용 반대 매매만. 그러면 스탁농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반대 매매가 고점을 찍었을 때 왼쪽에 코스닥 지수 보면 거기에 저점이 나옵니다. 네? 여기 저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월 말하고 연초에 1월 달에도 여기서 이제 한번 밀었잖아요. 이때도 이제 반대 매매가 한번 이렇게 나왔었죠. 거기가 코스닥 지수 저점이었죠. 예. 자, 이번에 보시면 반대 매매가 아마 이게 뭐 최고치예요. 최고치. 예? 여기서 상승 3%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번은 이 반대 매매는 그 SG 사태 관련 그 기업들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약간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 저도 이제 그 다음 주까지 봐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반대 매매가 지금 9월 달, 그러니까 작년 저점이었던 9월 달 라인까지 지금 뚫고 넘어섰기 때문에 요것은 약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예? 요것은.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에 코스닥이 61선, 수급선을 지지하면서 일단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수급이죠, 수급.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예? 예. 화요일 날 외인들이 코스닥을 1,600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기관 쪽에서 한 670억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어제 또 바로 그냥 그 이상의 매물이 나와버립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장중에 외국인들이 1,300억 매도, 기관 쪽도 지금 400억 정도 그 순매도예요. 예, 요 수급이 최소한 2, 3일 정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1, 2천억, 뭐 2,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61선을 안 깨고 코스닥이 하방 경직 정도 이제는 확보를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의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틀 내내 또 지금 매도하잖아요. 이게 지금 조건이 완성이 안 돼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께서 3,400억을 매수했는데 이 중에 한 2천억 가까운 금액이 딱 두 종목이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입니다. 예? 예, 다른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매수했겠죠. 그러니까 쏠려 있다니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수급 요게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 잠깐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원달러율이 이제 제법 많이 밀리니까 뭐 61선 일단 기준으로 봅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은 61선까지 보는데 거래가 좀 안 나오죠. 거래가 안 나옵니다. 예. 거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좀 피로감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소는 거래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월봉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20개월선을 돌파했는데 이 트렌드 추세 저항선이죠. 기술적으로는. 그죠? 예. 추세 저항 라인, 저항 라인. 요거 돌파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 이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 이 마디에 맞게 딱딱 움직이죠.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이태리 장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번 달에, 지난달에 윗꼬리 주고, 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도 뭐 긴가민가 합니다. 월봉 기준 했을 때. 밑으로 툭 밀어버리면 또 이제 한번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거래소는 괜찮습니다. 월봉도 괜찮고, 뭐 주봉도 괜찮고. 설령 민다 하더라도 거래소는, 예, 외인들이 뭐 매수한 게 있기 때문에 다 튕겨 올라올 것이다. 오히려 이제 기회다. 근데 코스닥은 이제 신용 같은 게 아직 제법 많이 줄지 않고 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변동성이 클 수 있어서 좀 더 타이밍 조절하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거래 회전율도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거래 회전율. 지난번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래 회전율이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4월 셋째 주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거래 회전율이 확 죽어버리죠, 지금. 거래 회전율이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 종목별 탄력도가 저하가 되고 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래 회전율이 저하가,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맞게 이 구간만큼만, 이 기간만큼이라도 매수를 하더라도 좀 줄여서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는 좀 단기적인 물량은 예, 좀 발빠르게 매도하고 예, 이렇게 좀 조절하시면서 물론 중장기 종목은 뭐 꾸준하게 분할로 예,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회전율도 상당히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뺐어요. 예? 작년에 여러분 보시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나스닥이 33% 뺐습니다. 그죠? 거래소는 거의 한 25%. 근데 코스닥은 34점 정확히 3% 뺐어요. 1년 내내. 이랬던 코스닥이었어요. 이랬던 코스닥이 올해는 지금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어요. 자, 올해 보시면 지금 코스닥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예? 이게 4월 중순까지 데이터 4월 중순까지 나오니까 33% 올랐습니다. 예. 나스닥이 작년에 33% 뺐는데 올해 지금 보시면은 예, 15%까지밖에 안 올랐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하락분을 다 만회해 버렸어요, 그냥. 미국보다도 2배 넘게 올랐고 코스피보다도 2배 넘게 올랐다. 이게 뭐더라? 2차 전지의 힘이죠. 2차 전지 군단의 힘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작년 전체 코스닥은 1년 동안 33% 뺐는데 이건 불과 지금 3개월 반 만에 33%를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작년 1년치 뺀 거를. 그 무슨 얘기야? 우리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하, 미국이 나스닥보다도 2배 올랐고 그만큼 이제는 좀 가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중순부터 좀 타이밍 조절하시고 신용 쓰지 마시고 비중 조절하시고 특히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2차 전지 군단이 근데 2차 전지만 따지면 실질적으로 2달 만에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2달 만에. 왜냐하면 테슬라가 1월부터 올리고 나서 2월부터 계속 올리고 나서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올렸으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이제 수급적인 변화. 2달 동안 지금 뭐 전체 1년 동안 하락했던 폭을 다 만회를 해버리니까 너무 지금 가열권이다. 그래서 이제 피로감이 보통 이렇게 올려버리면 최소한 한 2, 3개월 갑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기간이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못난이 종목은 그렇지 않다니 못난이 종목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장기 로그 차트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 이거 지금 코스피 제약업종이에요. 예, 제약업종인데 이게 언제부터? 1998년도 IMF 때부터. 98년도 IMF 때부터 코스피 제약업종은 얘도 보면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딱딱 그 저점에서 항상 이 저점에서 매수하면은 무조건 성공이다. 큰 수익을 주더라. 그죠? 여기서 터닝. 이때는 코로나 때.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근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S지발 사태 관련 종목들은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다 이 저항 구간에, 천정 구간에 있었죠. 예? 이 천정 구간에. 그죠? 로고 핵심 차트로 보게 되면 20년, 30년. 예. 지금 현재 그 1분기를 주도했던 멋쟁이 종목군들도 어디에 있다? 다 이 구간에 있죠. 저 위에, 이 구간에 있어요. 근데 제약업종, 이 못난이 종목군들.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 있다.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제약업종도, 예. 참 못난이죠. 근데 원래 이 주식이라는 것이 멋쟁이가 됐다가도, 예? 순간적으로 또 이제 뭐 몇 개월 만에 또 못난이가 되고, 또 지금 상당히 또 못난이가 됐다가도, 예, 2, 3개월 지나면 또 그게 또 멋쟁이 종목이 돼버립니다. 막. 예. 또 그런 맛에 또 하는 거고요. 그런 맛에 또 이제 버티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절하는 거죠. 예. 주식은요, 막말로 뭐 하루아침에 대박을 꿈꾸고 뭐 하면은 돈 벌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사람 다 진짜 누가 뭐, 아침에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하겠습니까? 다 주식하지, 집에서 편하게. 예,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예, 길게 보고 하는 거죠. 차분하게, 비중 조절하면서. 특히 천장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멋쟁이 종목군들 여러분들 비중 조절 하지 마십시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몇 개월 지나봐야, 이제, 시장은 항상 몇 개월 지나봐야 새로운 작품이 이제 탄생하니까. 지금 바로 이런 모양이 나와버리면 다 돈 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스닥의 제약업종도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가 있다가 이제 카드 사태 때가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제약업종 같은 경우. 얘도 이태리 장인 패턴입니다. 고점이 어디? 예, 2007년도 여기서 딱 얻어맞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예, 여기서 터닝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찌글찌글 중간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요때는 이제 그 한미약품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약업종 예? 5년 육성 계획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 요때는 이제 또 문재인 케어 얘기하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문재인 케어. 근데 딱 그때 고점이 어디입니까? 이 추세 장기 저항선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멋쟁이 종목군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근데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또 급락이 나왔다가 딱 이 자리에서 맥점에서 지지하고 또 급반등.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거래량도 지금 없고. 얼마나 못난입니까, 못난이. 그죠? 못난이 종목이잖아요. 예. 삼성전자도 못난이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못난이고, 지난주 얘기했던 뭐 현대건설 같은 얼마나 못난이 종목입니까? 예. 요런 종목군들 위주로, 요게 이제 언제다? 이번 달 중순 내서, 예, 이번 달 중순 지나면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의 엔터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이고, 삼성전자 그 차트를 잠깐 볼까요? 예. 그죠? 예. 길게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이제 그 직전 고점 이제 왜냐면 여기 쌍봉의 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처럼 음봉 나올 때라는 보시는 거예요. 오늘처럼 음봉 나올 때. 이건 이제 삼성전자는 원래 한번 매수하면 보통 한 뭐 3개월 이상 끌고 가는 겁니다. 그죠? 예, 월봉에 일단 맥점 구간이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제가 제약업종은 이제 한미약품 제가 30만원 맥점이라고 했잖아요. 막 따라가지 마시고. 그죠? 다른 뭐 SK 바이오판 같은 게 마찬가지고. 여기서 제가 지난달에 얘기하고 나서 원래 이거는 한미는 제가 바닥에서 공방에 추천했던 것이고요. 그 중간에 제가 여기서는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만약 30만 원 지지 맥점. 30만 원 왜 그래요? 이 직전 고점이니까. 직접 30만 원 정도 오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신규 매수로 30만 원 맥점이다. 정확하죠? 이게 바로 맥점입니다. 30만 원에서 맥점 찍고 지금 한 10% 정도 다시 올랐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지 맥점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30만 원 이탈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끊었다가 다시 밑에서 보는 거죠. 이거 이탈 안 한다 그러면은 좀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되고. 근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월봉 기준 했을 때는 이것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태리 장인 패턴이. 이번 달에 거래도 안 나오잖아요. 예,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고 나서 지난달에 지금 안착하는 흐름이죠. 안착하는 흐름. 여기서 거래가 안 나오면 조금 머물 수는 있어요. 예, 거래가 나오면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 있고. 그러나 현재 구간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매수 맥점 구간이다.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주제대로 못난이 종목 이후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